너네 용인고 시험 언제죠? 22일인가? 22일 맞아요? 몰라요. 뭔가 감이 12월 22일이라고 하는 것 같아서. 맞나요? 네. 너네 한 제가 알기로 한 4번에서 한 5번 정도 남았지 않나요? 그쵸? 직보까지 하면 이 정도 남았을걸요? 근데 일단 4번에서 5번 정도가 남았는데 생각보다 제가 용인고 진도를 빠르게 뺐어요. 이유가 있어. 나머지 시간에 외부 지문을 좀 더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뺀 거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준 거 일단 체크할 게 몇 가지 있는데 교재 2번 오늘 배부된 거 한번 꺼내볼까요? 오늘 또 미어 터뜨리려나? 불안하네요. 자, 일단 교재 2번 구성에 대해서 좀 말해볼게요. 그전하고 똑같이 기출 맨 앞에 박혀있고 해설 3개씩 박아놓고 그 다음에 문제가 들어가긴 하는데 어떤 게 달라지냐면 38페이지 이번 교재부터 새롭게 들어가는 문제들이에요. 알겠죠? 약간 형식 다른 거 느껴지죠? 이유가 있어요. 그 전에 줬던 문제들이 계속 중복이 발생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뒤집어 엎었어요. 네, 그래서 거래 끊어버린다고 협박도 하고 약간 다른 곳이랑 거래도 텄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만든 문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걔 말고도 제가 사실 하나를 더 넣어놨거든요. 맨 뒤쪽에 129페이지 봐봐. 사람들인가? 129페이지에 보면 제가 이거 일부러 약간 베타 테스터 용도로 약간 넣어놨거든요. 이게 뭐냐면 시험 들어가기 전에 핵심 내용 정리라고 해서 문단별로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기억할 수 있게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근데 제가 원래 기존에 그 필기노트 드렸잖아요. 기억나죠?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필기노트로 충분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제가 다 드릴 수 있어요. 자, 한번 손 들어볼까요? 필요하다 손. 필요하다. 일단 필요한 사람들은 저한테 따로 문자를 보내세요. 제가 드릴 테니까. 괜찮죠? 자, 그리고 130페이지. 이것도 너네한테 한번 물어보려고 일부러 넣어놨는데 하나 가져가요? 잠시만요. 일단 좀 땡겨서 앉아요. 다 안 들어오겠죠? 이제요. 어? 이제요. 재윤이가 안 오는 거 아니야? 재윤이? 몰라. 안 오겠죠. 와도 가라고 할 거야. 괜찮아. 자, 어쨌든 거기 130페이지에 제가 박아놓은 자료가 하나 있는데 이거 뭐냐면은 중요한 부분에만 딱 키워드로 밑줄 박아놓고 지문이랑 1대1 대응할 수 있는 자료거든요. 그래서 옆에 너네가 그냥 설렁설렁 읽어보고
그 다음에 131페이지에 너네가 그 밑줄 친 단어를 생각하면서 읽어나를 한 번 더 상기하는 자료예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하나 읽으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밑줄을 막 다 쳐가면서 막 들어오지도 않게 하는 게 의미가 있나 싶긴 한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필요할 수 있잖아. 그래서 넣어놓긴 했어요. 자, 132페이지 봐봐. 아까 밑줄들 막 박아놨던 거 기억나지? 그치? 근데 그거 왜 박아놓은 거냐면 그 다음 문제 132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박아놓은 거예요. 그 빈칸에 들어갈 말을 찾으세요.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 그치? 그래서 있는 건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131페이지를 굳이 읽는 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냥 바로 내가 132페이지를 채울 수 있나? 이것만 따져보는 게 좀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넣어놨어요. 그리고 133페이지 역시도 주관식으로 새롭게 푸는 문제를 넣어놨고 뭐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가 2권에서 좀 달라진 부분이고 자 교재 1권과 2권은요 기존에 너네 7세트 지문과 그거에 대한 변형 문제 그 다음에 해설 요 3단계로 이루어져 있는 거 알죠? 근데 교재 3권 그리고 교재 4권 제가 3권은 무조건 나올 거고 4권은 나올지 안 나올지 잘 모르겠는데 라고 했었죠. 기억나나요? 근데 제가 좀 외부 지문들을 좀 많이 찾아봤거든요. 근데 용고 이번에 좀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제 예상했던 대로 어려울 것 같아요. 이유는 오늘 하게 될 지문인 철근 콘크리트 보 요 지문 있죠? 요 지문 지금 학교에서 한다 손 들어볼래? 학교에서 한다. 자, 이 지문 해본 사람들은 알지만 난이도가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죠. 그렇게까지 안 어려워요. 이 지문 자체가.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얘 대신에 교육청 지문 중에 이렇게 생긴 지문 있거든. 너네 한번 봤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겨서 약간 막 이렇게 생긴 지문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는 교육청 지문이 있어요. 그리고 얘의 이름은 포레스트 모르겠어요. 포레스트 콘크리트? 아니 뭐 어쨌든 대충 그런 거였는데 포화송비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지문이에요. 포화송비라는 지문이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철근 콘크리트 보의 확장된 버전 된 버전이 교육청 포화송비라는 지문이거든요. 근데 왠지 저의 감으론 나올 것 같아요. 할 거야 3권에 넣을 건데 자,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일단 보죠. 임차인 지문 있죠? 수능 풀어봤다 손 들어볼래? 말을 안 듣네요. 좀 말 좀 들어요. 자, 임차인 지문 수능장에서 비슷한 내용으로 본 적 있죠? 있을 텐데 임차인 이거 수능에서 간접 연계된 지문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칸트 기억나지? 칸트 오늘 하게 될 수능에서 인격 동일성 지문 요 두 개가 간접 연계가 됐어요. 수능에서 둘 다. 근데 우리 시험 범위 7개 중에 2개가 이미 수능에서 간접 연계 출제가 됐다고. 그치? 그래서 뭐랑 느낌이 상당히 비슷하냐면 플로리디 그때 6월 모의평가원 나와가지고 제가 가져왔었죠. 그리고 너네 선생님이 가지문에서 간접 연계했지. 마찬가지야. 얘들 역시도 간접 연계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 그리고 특히나 전 요 두 지문 중에서도 칸트 지문 있죠. 좀 눈여겨보세요. 우리 수특 지문하고 되게 잘 연결되어 있는 지문이기 때문에 전 어쨌든 간에
요 3개는 3권에다가 넣어놓을 생각이고 이것만으로도 벌써 3개죠. 그치? 근데 그거 말고도 화이트 크롬 있죠? 화이트 크롬 같은 경우에는 너네 중간 때 봤던 어떤 지문하고 살짝 느낌이 비슷하죠? 에이전트랑 비슷하죠. 에이전트랑 살짝 결이 비슷하죠. 자, 근데 요 화이트 크롬 역시도 제 생각에는 인공광합성 기술 지문이 있거든요. 인공광합성. 교육청 출제거든요, 얘는. 얘랑 연결돼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관세 지문 있죠. 관세는 여태까지 교육청과 평가원에서 정말 많이 쓴 주제예요. 경제 지문에서. 그래서 얘와 관련된 지문만 5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관세, 파이토크롬, 얘도 간접연계 확률이 높고 얘도 간접연계 확률이 높고 지금 보면 5개가 죄다 간접연계될 확률이 높죠. 그치? 자, 근데 너네 선생님께서 어느 반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이번에 외부 지문 비율이 높을 거다 라는 말을 하셨다고 하는데 맞나요? 들은 바 없니? 이것도 뭐 제가 느껴보니까 저번에도 뭐 선생님이 뭐 EBS에 뭐가 선생님 책상에 EBS가 놓여 있었어요 뭐 일단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결국에는 EBS 한 개도 출제 안 됐죠. 그치?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 어디까지를 믿어야 되나 싶긴 한데 어쨌든 간에 제 예상에도 이번에는 외부 지문 비율이 높을 거예요. 높을 거야. 왜냐면 지문의 전반적인 난이도가 어렵지가 않아요. 안 어렵다고. 한번 생각해봐. 너네 채권 지문 했을 때 기억나니? 채권 지문 했을 때 머리 박 터졌던 거 기억나죠? 그치? 그리고 그 전에 물리주의 했을 때 기억나죠? 그때랑 비교해보라고. 난이도 훨씬 낮지. 근데 이 낮은 난이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은 외부 지문을 늘리는 것밖에 없어요. 이해가세요? 때문에 3권과 4권에선 그에 대한 작업을 할 거다라는 거고, 제가 생각했을 때 교재 3권에는 한 4세트 정도의 외부 지문 세트가 들어갈 거고, 지금 제가 말했던 포화성비 지문, 수능 2지문, 그 다음에 광합성 지문 여기까지 해가지고 일단 3권이 구성될 거예요. 그리고 얘에 대한 변형 문제들이 싹 넣어놓겠죠 제가. 그리고 얘에다가 추가로 기존 지문 있었지. 기존 지문에 대한 3권의 구성, 외부 세트도 들어가지만 외부랑 외부 변형, 그 다음에 외부 해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가 좀 중요한데 기존 지문에 고난도 엔제를 드릴 거예요. 뭐가 가장 중요한 자료일까? 그럼 외부 중요하지, 그치? 근데 얘는 꼭 풀어보셔야 돼요. 알겠죠? 이유가 있어. 제가 열심히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들었는데 당연히 풀어야 되는 거 아니야? 원래 잘 안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 이거 만든다고 돈 주지 않아요, 누가. 그쵸? 네, 어쨌든 일부러 내가 만드는 거거든? 한 지문당 제가 한 지문당 많으면 6문제 정도? 적으면 한 4문제 정도 만들 거야. 근데 그 6문제에서 4문제 정도가 알고리즘이 다 다른 문제일 거야. 그치? 뭐 거기에서 숫자 바꾸면 또 다른 문제가 나오긴 하겠지, 양산형 문제로. 근데 그 의미가 있나요? 한번 그런 풀어보는 경험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어쨌든 한 4문제에서 6문제 정도 될 거고, 그럼 7세트지. 계산 때려보면 30에서 42문제 정도의 엔제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엔제의 난이도는 죄송하지만 최상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문 형태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어려운 난이도로 낼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돼 있을 거냐면, 문제가 한 문제 딱 있어. 근데 보통은 지문에서 조건 하나를 찾아요. 그럼 얘랑 매치시키면 그냥 풀리죠. 그치? 근데 이렇게 안 낼 거예요. 지문, 조건 하나, 조건 둘, 조건 3, 많으면 조건 4
까지 연결지어서 요 4개를 전부 다 써야 풀리는 문제 형식으로 낼 겁니다. 혹은 인문 세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기가 힘들거든요. 조건을 많이 설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인문 세트는 말장난을 좀 칠 거예요. 함정선지를 일부러 만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보기 전에 경험해보면 좋은 문제들을 만들 거니까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 너네가 솔직히 구성에 대해서는 뭐 그냥 주면 풀겠죠. 주면 풀겠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는 다 푸시라고. 거르는 거 없이. 그리고 한 번 풀지 마세요. 3번은 풀어. 같은 문제로. 혹은 너네가 여기에 있는 숫자들 주겠지 내가? 숫자 변형해가면서 한번 풀어보세요. 니네가 만들어서. 아니 내가 숫자까지 만들어줘야 되니? 아니 문제 만들어줬으면 됐잖아. 괜찮죠?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4권에는 관세 지문하고 나머지 외부 지문들도 전부 다 넣을 생각입니다. 개괄은 여기까지.